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년 동안 믿어왔던 공식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퇴직 후 시간이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하십니다. 예전처럼 떨어져도 결국 오른다. 땅은 남지 않는다는 그 공식이 몸에 깊이 익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은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전세도 잘 나가지 않고 매물은 계속 쌓이고 부동산 카페에는 급매, 초급매라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 조용함이 무엇보다 더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동산을 하지 말라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기준을 말씀드리려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의 부동산 상식이 지금은 왜 위험해진 것일까요? 우리 세대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를 사면 안정이 생겼고 더 좋은 곳으로 옮기면 노후가 든든해졌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세대는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고 결혼을 늦추고 차라리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를 원합니다. 수요의 주체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 상식이 더 이상 그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무용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경험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부동산이 위험해진 5가지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격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부동산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금리의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금리가 쉽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둘째,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수요가 눈에 띄게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셋째, 1인 세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큰 집이나 외곽보다는 소형 주택과 도심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넷째, 전세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갭 투자의 기반이었던 전세 시장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르는 곳만 계속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멈춰 있거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흐름을 놓치면 지금 부동산은 예전보다 훨씬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이론으로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선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노식님의 이야기입니다. 노식님은 올해 68이십니다. 전세만 잘 받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노식님의 생각이었습니다. 노식님은 2021년 고점 직후 갭 투자를 여러 채 시작했습니다. 전세가가 워낙 높으니 리스크가 없다는 주변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3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세가가 급락하기 시작했고 한 채, 두 채 공실이 생겼습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노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값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사람이 안 들어오는 게 더 무서웠다고요. 갭 투자 공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세라는 구조 자체가 변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선미님의 이야기입니다. 선미님은 올해 63이십니다.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선미님은 노후에 매달 현금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추천한 오피스텔을 매수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공실 기간이 길었고 관리비와 수선비까지 합치니 월세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졌습니다. 선미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기당한 것도 아닌데 왜 손해가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도심 소형은 분명 수요가 있지만 위치에 따라 고정 지출이 수익을 잡아먹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영호님의 이야기입니다. 영호님은 올해 70이십니다. 집을 사기보다 먼저 사람의 흐름을 봤습니다. 영호님은 부동산 정보는 많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숫자보다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기 전에 생활 인구가 많은 지역을 직접 걸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이용객, 주변 병원과 매장, 밤 시간의 발길까지 꼼꼼히 관찰하셨습니다. 그 결과 올라가는 지역이 아니라 사람이 줄지 않는 지역을 선택하셨습니다. 부동산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공실 없이 꾸준했고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영호님은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상승장이 아니라 지탱장이더라고요. 버티는 곳이 살아남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왜 지금 부동산은 예전보다 더 위험해진 것일까요? 그렇다면 왜 지금 부동산은 예전보다 더 위험해진 것일까요? 명확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째, 금리는 장기적으로 높은 구조로 고착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급격한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예전 속도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인구 감소로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과 외곽은 이미 매물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버티기 힘듭니다. 셋째, 전세의 기능이 약화되어 갭 투자 기반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무너지면 레버리지 기반 투자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넷째, 유지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금, 관리비, 대출 이자, 수선비 등 갖고 있는 비용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을 떠받치는 힘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안전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안전 원칙 3가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천천히 흐름을 먼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표만 보지 마시고 그 동네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보세요. 입지가 좋다는 말보다 실제로 그곳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곳인지 생각해 보세요. 유행하는 지역보다 사람들이 계속 찾는 곳, 거주 흐름이 꾸준한 곳을 눈여겨보세요.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버티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집을 갖고 있을 때 드는 비용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부동산은 사는 순간보다 사실 유지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공실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대출 이자는 감당할 수 있을지, 관리비는 매달 얼마나 될지요. 이런 것들을 차분히 종이에 적어보시면 생각보다 지금은 사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집을 꼭 사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져보시는 겁니다. 부동산만이 유일한 답은 아니니까요. 작은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보시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보시고 안전한 자산에 조금씩 나눠두시고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생활을 설계해 보세요. 이 네 가지가 잘 자리 잡으면 집을 새로 사지 않아도 노후는 충분히 평온하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니어는 상승장과 하락장을 모두 겪어본 세대입니다. 경험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힘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담함이 아니라 판단 기준입니다. 흐름만 조금 업데이트하면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시니어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들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집이 앞으로 오를까?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집을 누가 살 것인가? 입니다. 은퇴 이후의 안전은 부동산 숫자가 아니라 흐름을 읽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오늘도 그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내고 지켜내신 분들입니다. 그 힘으로 지금 이 시대도 충분히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현실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